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혹시 기름들 네이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좋아하시나요? 자, 그런데 저 기리씨 최근 들어 한 가지 뉴스를 딱 봤는데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지금 네이버 사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팔아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근거가 조금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기리씨 어제 열심히 뉴스를 읽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이닉스 팔 때는 꼭 네이버를 사는 외국인.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목을 딱 보니까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팔 때는 네이버를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에서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대체 관계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바로 제목이랑 똑같죠.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릴 때 네이버 비중을 줄인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네이버의 비중을 늘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율이 1년 이상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짝 생각해보자면 외국인이 현재 많이 사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언젠간 또 팔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야, 네이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서 IT와 커뮤니케이션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58%, 그리고 하이닉스를 11.5%, 네이버를 7.9%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2015년 이후에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합한 비중이 20% 이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숫자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데 네이버랑 하이닉스의 합을 하면은 항상 20%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최근 한 7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두 종목을 합쳐 업종 내 비중이 20%를 넘기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네이버인데,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이 쭉 줄어들 때 그때 네이버의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네이버의 외국인 비중은 쭉쭉 떨어져서 어느덧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딱 봤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어서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연구는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고점에 근접한 시점에서 지금 이미 외국인 비중이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비중이 낮아져 있는 플랫폼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네이버 등 플랫폼주는 최근 들어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거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 근거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때까지 네이버 카카오를 짓눌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플랫폼주가 많이 눌려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 비중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고점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주의 호재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이닉스를 팔지 않더라도 플랫폼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하이닉스의 최근 5년간 외국인 비중을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상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아래가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의 하이닉스 비중은 무조건 최고점이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단 부근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물론 단기간 아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흥하는 흐름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외국인이 또 네이버를 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지금까지 봤던 리포트 내용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SK하이닉스 다 팔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성장을 할 거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봤을 때 목표 주가의 평균 또 16만원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이야기만 듣고 하이닉스를 파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반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충분히 네이버는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
들어 네이버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전략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하이닉스가 빡 하락하고 네이버가 빡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만 멀리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진다면은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동을 보고 어느 정도 상단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네이버에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인이 지금 하이닉스를 더 살 만큼 하이닉스가 매력적인 주식인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와 별개로 최근 들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호재도 존재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 전략을 한번 공부를 해봤네요. 네이버나 SK하이닉스 이 안에서 외국인은 시소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